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공모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나와 있죠? 자, 여기 펴놓으시고 이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구조,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매년 나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십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먼저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요. 여기서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어야죠.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그럼 뭐 양도소득이 없죠. 즉 양도차익이 0이잖아요. 또는 1억 원에 샀는데 자, 만약에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마이너스 3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 부과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취득가액이요. 내가 그것을 산 가격, 취득한 가격, 이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산 가격. 자, 예전에 만약에 내가 매입한 가격 5억에 매입했다. 그럼 매입한 가격. 자, 그 취득한 가격 거기다가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단기 보유, 즉 1년 이내를 주로 얘기합니다. 1년 이내. 단기 그러면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대개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습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예? 자, 또 올보지 말고 우리 올해 하여튼 너무 조용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법 시간에는 이 너무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자, 계속 막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고 입에서 툭툭 붙어가지고 나중에 입에서 툭툭 쳐나와야지 저랑 같이 호흡이 착착 맞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장기인지 단기인지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 그냥 의견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습니까?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겠죠? 단기, 장기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단기가 약간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그러면 한번 보유하다가 파는 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왜 좋아요? 세금 많이 받으니까? 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자, 한두 달 만에 팝니다.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아요. 그거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겠죠? 또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고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요즘 보세요.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억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값으로 다시 떨어져야 된다. 자, 5억에서 10억 된 거 다시 5억으로 내려앉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간 내에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어요. 단기간에 다시 또 이것이 5억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8억에 산 사람, 9억에 산 사람, 10억에 산 사람들,
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해줬죠. 자, 그러니까 은행 부실화 되겠고 10억에 맞춰서 대출해줬는데 5억이 되면 은행 부실화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도 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개인도 파산 내지는 개인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요. 또 보세요. 사람들이 5억에서 10억이 되면 사람들이 일단 차도 이게 부자가 된 느낌이 드니까 차도 좋은 차로 뭐 바꾸기도 하고 소비도 더 하고 막 하는데 10억이었던 게 5억으로 떨어지면 일단 허리띠 다 졸라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금이요,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세수 중에서 양도세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거래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유하는 게 좋지 단기 보유하다가 이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너무 이렇게 5억에서 우리나라 지금 10억으로 됐는데 이게 갑자기 또 5억으로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렇게 사이클로 가야지 이게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과표가 나왔네요. 과세표준.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요. 이 산출세 구한 이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세액공제액이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결정세 구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되는 거 있으면 합해가지고 총 결정세 구하고, 기납부한 세액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하는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특히 중요하죠. 이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무조건 처음에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워서 이 계산구조 체계가 딱 돼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응용력 생기고, 또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고, 또 이 계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지문 한 줄씩 그것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자, 어떤 겁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여기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요. 또 시험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정답 지문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과정. 하여튼 무조건 이 계산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일단 기억합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인데요. 이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거의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무조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2회 시험 때도 역시 나왔고요. 양도차익 계산,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여러분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뭐가 떠오르냐? 자,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었더니 뭐가 떠올라요? 예? 본인, 예? 차장님? 부장 아래 차장님? 그게 떠오른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로 20대들한테
차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40대, 50대, 60대들은 있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20대한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분위기가 오늘 여기 지금 올해 지금 이춘민과 좀 조용한 분위기여서 그렇지,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는 벌써 막 끼어들어가지고 있죠. 버스요 버스 그러면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장은 어떤 차장이냐면 물론 지금 여기 혹시 속으로 버스 차장 떠올렸던 분들은 내가 조금 연식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장 그러면 차장, 여기서 차장은 어떤 차장이냐면 버스 차장이에요. 옛날에 안내원, 버스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 이런 것도 하고 내릴 정거장도 안내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20대들은 뭐 20대나 30대 중반 되게 이제 영화 속에서나 봤겠죠, 드라마 속에서는. 근데 예전에 버스 차장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아랬던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집에서 연락 왔어요. 돈 좀 붙여달라고. 동생 학비 모자란다고. 근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불이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 에브리바디 다 같이 큰 소리로 요거는 다 같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이거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냥 가필 차장 소기과만 쫙 써놓고 차장 맞죠? 소기 맞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배운 다음에는, 용어를 다 익힌 다음에는 오늘 집에 가면서 사람들이 있나 딱 보고서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하고 차장 장기 부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배운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 자, 2007년도부터 이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 있죠.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국세과세 기준시가,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고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기준시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해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정해요. 양도당시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인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했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 결정됩니다. 자,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필기하지 말고 여길 보세요.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 거래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실지 양도가액과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권자가 인정하지 않고요. 또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단지, 같은 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103호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자,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계약서 갖고 와봐라. 실제 그렇게 네가 거래했는지 반값에. 그랬더니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계해서요.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추계해서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절 설명을 듣습니다. 바로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요.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3개월 내 101호 1억에 거래하고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요 매매 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으면, 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요. 감정가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에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2021년 올해 신설된 것이 단서가 붙었는데,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한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없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또 추계해서 또 이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거냐면 취득 당시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예전에 취득한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고, 자,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취득했는데, 나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요, 나 실제 취득한 건 모르겠는데, 자, 안 됩니다, 이런 건. 왜냐면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실거래가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렸다 이런 게 안 통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저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그 사람은 양도세를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이번에 계약서를 팔려고 하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되는데, 여기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고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요 계산식 알고 있는지 역시 32회 시험 때 물어봤었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는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사실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매감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때만 써먹고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원래 신고할 때는. 자, 어떻든 간에 이 추계 방법, 추계 적용의 순서는요,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요거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뭉뚱그려서 그럴 때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고,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데,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이요.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죠. 자, 추계 결정 경정의 적용 어떻게 하느냐 봅니다. 콕 집어서요. 양도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예전에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X예요. X입니다.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아닙니다. 매, 감, 기회지. 기감매 아닙니다. 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험 나왔던 거 정답 질문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차례로 적용한다.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뭐가 빠졌어요? 환산취득가액 빠졌잖아요. 또 시험에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차례로. X요. X입니다. 요거 제가 뒤바뀌었죠?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로 요거 바꾸기도 하고. 또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질문으로 나왔던 건데 X요. X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매감기, 매감환기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처럼 꼭.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와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498페이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러분들 거기 머리 글자에 그 계산 시계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가액의 가, 필요경비 필, 양도차액의 차,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장, 양도소득금액 소, 양도소 기본공제 기, 과세표준 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이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고 결정세 구하고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중들인 게 있으면 합해가지고 총결정세 구하고 앞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 빼서 납부할 세액 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1 양도차액 계산입니다. 양가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이요. 기억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뭘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실질 거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됐고요. 안 번한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499페이지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양도책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밑줄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가 요걸 뭐라고 제목을 달아드렸어요? 한마디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양도책 계산 시. 자 보세요.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한다. 그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밑줄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자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 기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밑줄 짝입니다. 근데 콕 집어서요.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금방 읽은 것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매감기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합니다. 매감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감환기 순서입니다.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별표시 하나 딱 해놓습니다. 이 표에다가 별표시 큼지막하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시험에서요. 보충 추계 결정의 가액부입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각 3개월 이내 밑줄 당해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데 보조담보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 밑줄입니다. 주식 제외하고 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다. 밑줄. 그래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액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 내용으로 들어와서 환산 취득가액이요. 환산 취득가액은 예전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계산식에 여러분이 또 역시 별표시 해놓고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이용합니다. 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거래가액이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면 3억이 2분의 1.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보조단 3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조단 3번 밑줄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적용되며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 그랬죠 아까?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양도가액 불분명해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해 매감한기. 아셨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니까 500페이지에 결정 경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양가로 3번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양가로 4번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쭉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건지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자, 보시면 계산 과정.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포인트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고 기본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하고 세액공제나 감면세액 있으면 빼가지고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등등인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합해가지고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앞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만 가필, 차장, 소, 기, 과 여기서 딱 알아두시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이하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아까 구두로 제가 물어봤었죠? O, X요. X입니다. 자,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소득 금액 구할 때 가필, 차장, 소잖아요. 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다? 장기 포인트별 공제입니다. 가필, 차장, 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인데요.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 원칙 실지거래가액, 실지양도한가액, 실지취득한가액을 적용하는데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추계 결정해서 우리가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자, 그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미 시험에 다 나왔고 요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추계 결정이요. 추계 결정할 때 매매 사례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구하는지 자 금방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감한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어떻게요? 매 감, 기 순서고 취득가액 불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O.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고요. 또 문제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O, X요. 좀 뒤바꿔놨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뒤바꿔놨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요? 매, 감, 기 순서로.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일정 경정해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요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OX요. OX. 지금 뭐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여러분? 매, 감, 환, 기지,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잖아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이 됐었던 것이 28회 시험 때는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매감기가 아니라 매감 환기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명하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던 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기 포인트별 공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깐만 여기를 보세요.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러분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여기를 보세요. 실거래가를 정해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하고 이 양도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그때
이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을 만약에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내가 예전에 매입한 가격, 만약에 5억에 매입해서 매입한 가격,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그런 거. 또 취득하면서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들었어요. 그럼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해서 소개비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개비 등등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관련한 조세, 공과금 같은 등등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이것을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양도 직접비용, 요 양도비용 합한 것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있죠.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비된 비용.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그러면 그 비용들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근데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좋아지고 나아지고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수익적 지출액은 어떤 거냐? 한번 보세요. 이것은 현상 유지요. 있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데,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어떤 게 수익적 출액이냐 그러면 도장 비용 같은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 예? 자,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페인트요, 처음에 건물이 후줄근했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요 건물이 산뜻하게 보이니까 좀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얼룩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방수 비용 같은 것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신축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청운에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서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서 막 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난리 나는 거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노후화돼서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수 비용 같은 거, 도배장판 비용이에요. 도배장판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또 전구 교체 비용, 처음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고 뭐 그래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전원 스위치를 탁 눌렀더니 전등이 쫙 돌았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처음에 쫙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서 깜빡깜빡하니까 요거 전구 교체하는 비용들은 다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양도 비용이요. 양도 직접 비용인데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이 들었다, 인지대 들었다, 중개 수수료. 자, 중개 수수료는 살 때 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비 들어간 게 있으면 취득가에 포함하고, 이번에 팔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 그러면 양도비용에 포함하고요.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즉 세무 대리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즉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이 비용이요, 시험 문제는
요거 자주 나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다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번 기출문 과정에서 하지 않아요. 제가 핵심 요약 정리에도 요건 아예 없어요. 핵심 요약 정리 어떤 분들은 왜 핵심 수업할 때는 여기 설명했는데 핵심 요약 정리 왜 없냐고 그랬는데 보지 말라고요. 자, 기출문 과정에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제가 연결을 위해서 어떤 연결을 위해서 설명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정도만 알으시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핵심 요약 정리에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갑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차차 자세히 배우게 돼요. 자, 어떤 게 그래서 시험에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것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불분명해. 그럼 취득가액을 아까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어떤 순서로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취득가액을 매, 감, 환, 기. 그럴 때 어떤 게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정했을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는 양도책, 이런 것들을 차차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자, 이번 순환에서는 기출문 과정에서는 그냥 용어만 한번 보고 갑니다. 아까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또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추계해서 정할 때 매가만 또는 기준시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는지,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가만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가만기, 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이것만 딱 알고 가면 돼요. 이걸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만 딱 알고 가시고, 나중에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겁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책을 계산했어요. 그럴 때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500페이지 양가로 3번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이것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양가로 4번 이제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요 쭉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번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 그래서 A번 매입한 가격에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래서 산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제 필요경비로 우리가 공제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읽지 마세요. 공부가 좀 더 돼야 돼요, 여러분들. 501페이지 양가로 5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필요경비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란 게 뭐냐?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사업자가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용이라든가, 디귿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합니다 등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에서 지출한 비용이요. 이 정도 제가 읽은 것만 줄거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집을 대대적으로 여러분 수리했을 때 들어간 비용 502페이지 봅니다. 보충요, 수익적 지출액이요. 제가 읽은 것만 밑줄 그으세요.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인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 옛날 시험에 예전에 한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양도 직접 비용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입니다.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 안 돼요. 직접 비용만 포함하고, 어떤 것들인지 A번부터 D번까지요. 시험에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B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뭐 이런 것들,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을 때 이런 것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충 적격 증빙을 한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용어 한번 알아두고 갑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 경비로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치 받아서 보관해야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미출입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사업자한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핵심 요약 정리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볼 거라,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눈으로 살짝 용어 익히고 가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절 봅니다. 공사, 여러분이 집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견적서 내달라고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 예, 그래요? 현금용 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1,100만 원인데요. 자, 이러면서 바로 1,1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냥 부가세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됐고요. 그냥 1,000만 원 현금으로 줄게요. 자, 만약에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어떤 걸 공사해주는지 견적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좌 이체한 거 있죠? 금융거래 증명서류 이런 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 없어도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 의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취득세 및 미출이와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이런 것들은 시군구에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미출자격.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면 얘네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아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게 실거래가 정의세 양도차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대략적인 용어 설명 한번 드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핵심 요약 정리는 뺀 이유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용어만 한번 설명드렸고 어떤 건지. 503페이지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제.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떤 거냐? 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요거 어떤 건지 잠시 쉬었다가,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 또 기본공제, 또 세율에 관한 거 살짝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